자, 192페이지는 이제 경우의 수 중에 색칠하기 경우의 수인데, 그, 이 색칠하기 문제는, 어, 원래는 유형이 뭐 스물 몇 가지 이렇게 된다 그래. 스물 몇 가지쯤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닥치는 거는 한 네 가지 유형이고, 네 가지. 그 중에서 이제 1번, 2번 유형이 대부분이고, 이제 3번, 4번 유형은 좀 아주 희귀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스물 몇 가지 중에서, 어,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네 가지, 맥시멈 네 가지고,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자주 나오고, 3, 4번은 잘 안 나온다. 음.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유형이 지금, 음, 이런 그 필수 6번 같은 문제야.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색은 다섯 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한쪽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구하면 됩니다. 한쪽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색깔을 선택을 해야 될 칸이 있단 말이야. 제일 먼저 색깔을 선택을 해야 될 칸. 그게 어떤 칸이냐면, 가장 많은 면과 다 있는 면. 거기를 일단 지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어디가 가장 많은 면과 다 있냐면 A가 되겠죠. A가 지금 B, C, D랑 전부 다 있으니까. 그래서 A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쪽부터 차근차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제1형.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A가 일단 색을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다섯 가지지.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부터 차근차근이니까 이제 B부터 결정을 해. 그러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A랑 같은 색은 선택을 하면 안 되니까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C는 A하고 B가 선택한 것 빼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C는 몇 가지냐면 세 가지. 그 다음에 D는 A와 C를 제외하고 선택을 하면 돼. 그러니까 또 세 가지, E도 A하고 D를 제외하고 선택을 하니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이게 색칠하기의 가장 기본, 제1형, 제1번 유형은 이렇게 가장 많이 닿아 있는 면을 하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쪽부터 차근차근 결정을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이제 540까지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자, 254번. 이제 이번에는 네 가지 색으로 칠할 거야. 네 가지 색으로. 어,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면과 닿아 있는 거는 C라거나 B라거나 이렇게 있죠. 어, 그럼 이제 B나 C를 하나를 결정하고 한쪽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어요. 어, 그런데, 이게 그거네.
예, 이게 이제 2번 유형이야.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음,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1번이다. 이것도 한쪽부터 하나 결정하고 차근차근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B가 먼저 선택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이제 네 가지야.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냐면, C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 어, A부터가 아니고 C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C가 세 가지. 그러면 A는 두 가지, D도 두 가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죠. A에서 가도 되나? B 선택하고, 그 다음에 A가 세 가지,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마찬가지네. 그러네요. 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이 4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 194페이지에 178번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어떤 그림의 변형이냐면, 이런 그림의 변형이에요. 알겠지? 이런 그림의 변형이야. 그러면 여기서 A하고 D는 지금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 점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이게 점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웃한 면이 아니에요. 이웃한 면이 아니기 때문에 A하고 D가 같은 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하고 C도 같은 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B하고 C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반드시 다른 색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B하고 C가 같은 색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어, AD하고 BC하고 여기를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AD가 같은 색일 때, 그러니까 AD, BC가 같은 색일 경우, AD만 같은 색일 경우, BC만 같은 색일 경우, 전부 다른 색일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마주보는 것끼리 서로 같은 색을 선택을 해도 되는 경우에는 이게 같은 색을 선택을 하는 경우랑 다른 색을 선택을 하는 경우랑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총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A하고 D가 같은 색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D는 색깔을 선택을 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A가 선택을 하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어. B하고 C도 같은 색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C는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거야. D가 선택하면 그냥 따라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A하고 B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 B는 세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A, D는 같은 색을 선택한다 그러면 D는 이제 제외를 해버리고 A, B, C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B는 세 가지. 근데 B하고 C는 다른 색을 선택을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C는 A랑은 다른 색을 선택을 해야 되고 B하고도 다른 색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C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자, 이제 A하고 D는 다른 색이고 B하고 C는 같은 색이다. 그러면 B부터 결정을 하면 여기도 4, 3, 2 이렇게 됩니다. 이제 A, D하고 B, C가 전부 다른 색을 선택한다 그러면 얘가 네 가지, 얘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4, 3, 2, 1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이게 이제 2형이야, 2형. 그러면 여기는 12, 여기 24, 24, 24니까 72 더하기 12가 돼서 답은 8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2형 중에 이런 형태도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는 그림. 그러면 여기도 D하고 D가 같은 색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색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C하고 E가 같은 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색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도 B, D하고 C를 나눠가지고 같은 색을 선택을 하는 경우랑 다른 색을 선택을 하는 경우랑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3형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지금 2형은 한 점에 면이 4개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제 면이 한 점에 면이 5개 초과로 이제 그러니까 4개 초과 그러니까 5개라거나 6개라거나 이렇게 이제 몰려 있는 그림이 3형 이상인 거야. 그거는 계산하기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 점에 면이 4개가 아니고 5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수형도를 그려서 계산을 합니다. 수형도. 어?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A, B, C, D, E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색깔이 5가지 색이 있다고 해. 그러면 그 색을 1, 2, 3, 4, 5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 A, B, C, D, E 해서 여기에 1을 선택을 했을 때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 3, 4, 5 그러면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D는 뭐 이런 식으로 수용도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산의 영역이 아니고 숫자를 직접 세는 영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복잡해서. 근데 뭐 시험 좀 어렵게 나오려 그러면 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이 3형 이상은 나중에 실제 그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보자 이런 얘기야. 지금 일단 1형, 2형만 봤습니다. 1형, 2형. 1형이 제일 간단한 거야. 가장 많은 면과 닿아 있는 면을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한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2형은 그 마주보는 면의 색이 서로 같을 경우 다를 경우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어. 지금 우리 그 1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1형이에요. 한쪽 결정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면 돼.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 지불 금액하고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자, 100원이 1개, 50원이 2개, 10원이 3개가 있을 때,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 자, 먼저 지불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자, 나에게 100원짜리가 1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원짜리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냐면 2가지라고 계산을 하는 거야. 자, 100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용 방법이 2가지야. 어떻게 하면 사용 방법이 2가지가 돼? 응? 봄이야? 너에게 100원짜리 하나가 있어.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래. 어떻게 해서 2가지야? 아, 그렇죠. 쓰든지 안 쓰든지야. 그러니까 이게 안 쓰는 것도 방법 하나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50원짜리가 이제 2개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2개를 쓸 수 있는 방법. 그럼 몇 가지라고 계산을 하냐면 3가지라고 계산을 하는 거야. 1개를 쓸 수 있고, 2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알겠지? 그러니까 돈 쓰는 방법에는 안 쓰는 것도 방법으로 센다. 자, 그러면 지불 방법은 100원짜리 1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란 말이지. 그 다음에 50원짜리 2개면은 사용 방법은 3가지. 10원짜리 3개가 있으면 사용 방법은 4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불 방법에서 돈을 전혀 안 쓰는 것은 지불 방법에서 제외를 해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도 안 쓰고 50원짜리도 안 쓰고 10원짜리도 안 쓰고 전혀 돈을 쓰지 않는 방법. 그거는 1가지란 말이지. 그거는 지불 방법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지불 방법은 23가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불 금액의 수. 자, 지불 금액하고 지불 방법하고는 어떤 차이냐면 똑같이 100원을 지불을 했어. 근데 100원을 지불을 하는데 100원짜리 1개를 이용을 해서 100원을 주는 방법도 있고 50원짜리 2개를 이용을 해서 100원을 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지불 방법에서는 이걸 서로 다르다고 구별을 해요. 100원짜리 1개 쓰는 거랑 50원짜리 2개 쓰는 게 어떻게 같은 거냐. 그거는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불 방법이고, 이러나 저러나 똑같이 100원 아니냐. 그럼 그것은 같은 거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것은 지불 금액이란 말이에요. 알겠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지불 방법은 액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불 내용까지도 들여다보는 게 지불 방법. 그냥 액수만 생각하는 게 지불 금액. 알겠지? 그러면 이제 지불 금액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작은 단위하고 큰 단위하고 서로 교환이 가능하면, 서로 교환이. 그러니까 교환이 전체 단위가 다 교환될 필요는 없어요. 1개만 교환이 가능하면 돼. 그러니까 50원짜리 2개가 있으면 100원짜리 1개랑 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와서 계산을 하면 돼. 그게 지불 금액 계산 방법이야.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로 바꿔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100원짜리는 없어지고 50원짜리가 이제 몇 개로 변해요? 원래 2개 있었는데 50원짜리가 이제 몇 개로 되는 거야? 4개로 되는 거지. 100원짜리를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불 방법을 계산을 하면 답이란 말이야. 그러면 50원짜리 4개가 됐을 때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5가지. 그리고 10원짜리 3개니까 그것은 4가지. 여기서 돈을 전혀 안 쓰는 방법은 빼준다고.
그래서 답이 19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한번 해보자. 자, 100원 2개, 50원 4개, 10원 3개. 자, 1번 지불 방법. 그러면은 100원짜리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50원짜리 4개를 사용하는 방법은 5가지. 10원짜리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여기서 돈을 전혀 쓰지 않는 한 가지를 뺀다 이거야. 그래서 59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자, 지불 금액 50원짜리 2개로 100원짜리 하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2개를 전부 바꿀 만큼 50원짜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단위씩만 서로 바꿀 수 있으면 돼. 한 단위. 음. 그러면 그게 가능하면 그냥 이걸 몽땅 바꾸어 오는 거야. 그래서 100원짜리를 없애고 그러면 이제 50원짜리가 몇 개로 늘어나는 거야? 100원짜리 2개 있었으니까. 그러면 50원짜리는 4개가 되겠지? 그래서 그 4개를 더 더하니까 50원짜리가 총 8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8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9가지, 그리고 여기 3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여기서 돈을 쓰지 않는 방법은 제외를 하니까 3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지불 금액을 계산을 할 때,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안 나와. 거의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이렇게까지 했던 경우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10원짜리가 3개가 아니고 5개라고 해봐. 그러면 10원짜리 5개로 50원짜리 하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돈을 전부 10원짜리로 바꿔서 지불 금액을 계산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꿀 수가 있으면은 전부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10원짜리가 지금 3개밖에 없어서 이 3개 가지고는 50원짜리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100원짜리만 50원짜리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96페이지 순열을 보도록 합시다. 자, 순열은 뭐냐면 이거는 순서대로 줄 세우기.
예, 순서대로 줄 세우기를 순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친구 5명이 있는데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 이런 거야.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 그럼 5명을 한 줄로 세우려면 자리가 몇 자리가 필요하냐면 5자리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친구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친구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에는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5 이렇게 씁니다. 어. 이걸 뭐라고 읽어?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얼. 알겠지? 5 팩토리얼. 그래서 이 팩토리얼을 5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막 이러면은 어? 그냥 혀가 꼬여가지고 그냥 팩이라고 그냥 줄여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5팩, 4팩, 3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어? 어, 계승이라고 합니다. 계승. 승자는 곱한다는 얘기죠. 계자는 이을 계자. 그래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서 쭉 곱해준다. 그래서 계승이라고 해요. 근데 계승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팩토리얼 쓰는 게 낫겠지? 예, 그래서 우리 말로는 한글로는 계승이라고 하는데 계승이라고는 뭐 잘 안 써요. 어색해 되게. 이게 뭐야? 그러면 5계승 곱하기 4계승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5 팩토리얼 또는 5팩, 4팩, 3팩, 2팩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5팩을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이제 120 이렇게 나오겠지. 어. 그러면 이제 5명 중 3명만 줄 세우기. 요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친구 5명이 있는데, 3명을 다 세우는 게 아니고, 딱 그 중에, 그러니까 5명을 세우는 게 아니고, 3명을 골라서 3명만 줄을 세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자리가 몇 자리가 필요하냐면, 3자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5가지. 여기는 4가지, 3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자, 그럴 때 이거를 이제 또 수학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냐면 5, P, 3 이렇게 쓴다 이거야. 5P3. 그러니까 이거는 5개 중에 3개 골라서 줄 세우기 이렇게 되는 거야. P는 뭐예요? P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퍼뮤테이션. 이거를 번역하면 이게 순열이야.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 있어요.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5 퍼뮤테이션 3 이렇게 읽는 거야 원래. 5 퍼뮤테이션 3. 근데 이제 그것도 말이 기니까 5P3. 5P3. 그치? 그걸 우리 한글로 또 바꿔서 읽으면 어색해요. 5순열 3 이렇게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5P3 이렇게 읽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 팩토리얼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거는 5개 중에서 5개 선택해서 줄 세우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P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PO하고 O 팩토리얼하고는 서로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팩토리얼 중에서 자주 쓰는 것은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1팩 그러면 이거는 1이고 2팩 그러면 2 곱하기 1이니까 2고 3팩 3이 1 6 4팩 4 3 2 1 24 5팩은 5 4 3 2 1 하니까 120 6팩은 6 5 4 3 2 1 그럼 여기에 6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720 그러면 7팩은 얼마일까요? 그럼 여기다가 7을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49, 14라서 5040. 주로 이 정도까지는 외워서 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계산에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NPR의 성질을 알아봐야 되는데, NPR.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계산을 합니다. 자, OP3. 그럼 이거는 5, 4, 3. 이렇게 되죠. 6P3. 그러면은 이거는 6, 5, 4. 이렇게 되겠지. 6P4. 그러면은 6, 5, 4, 3. 7P3. 7, 6, 5. 7P4. 그러면 7, 6, 5,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 8P4. 그러면 8, 7, 6, 5. 그죠? 그러면 19P 11. 그러면 19, 18, 17. 자, 얼마에서 끝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8을 곱하냐, 7을 곱하냐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뭘로 끝날 것인지 그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 이거야. 규칙성을. 이 마지막 끝나는 수들의 규칙성.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5에서 3을 빼서 2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6에서 3을 빼서 2를 더하고 6에서 4를 빼서 2를 더하고 7에서 3을 빼서 2를 더하고 7에서 4를 빼서 2를 더하고 8에서 4를 빼서 1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19에서 11을 빼서 2를 더하니까 그렇지. 9.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어.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했냐면은 NPR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NPR. 자, 그러면 NPR이라고 하는 것은 N, N-1, N-2 해서 어디까지 가겠어? N-R 플러스 1까지 갈 거 아니야. 그죠? 어. 그럼 여기에 곱하기 1, 뭐 변하는 거 있어요? 없지? 곱하기 2분의 2, 뭐 변하는 거 있어요? 없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곱하냐면 n-r, n-r-1, 3, 2, 1, n-r, n-r-1, 3, 2, 1 이렇게 곱해도 되겠죠? 굳이 저렇게 해요. 그렇지. 왜 굳이 이걸 하느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n-r부터 하나씩 쭉 내린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되냐면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씩 계속 뺀 거잖아. 그죠? 그래서 n 팩토리얼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지? 자, 그래서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냐면은 0 팩토리얼 이게 뭘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5p2 그러면 이건 5 곱하기 4잖아. 그지? 5p1 그럼 이거는 5잖아. 그러면 5p0 이거는 뭘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0 팩토리얼하고 np0의 정체 요걸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 식에다가 R에다가 0을 대입을 해봐. 어? 그럼 뭐가 나와? np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R에다가 0을 대입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n팩분의 n팩이잖아. 뭐 나오겠어? 1이 나와요. 자, 다음에는 R에다가 n을 대입해봐요. R에다가 n을 대입해. 그러면 여기는 np, n이 되잖아. 근데 여기다가 n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0팩분의 n팩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npn이 뭐랑 같냐면 n팩이랑 같잖아요. 그러면 0팩이 뭐가 돼야 돼? 0팩토리얼은 1이 되어야 합니다. 알았지? 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팩토리얼의 논리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3팩이라는 거는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라. 2팩이면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라. 1팩이면 1부터 시작해서 곱해라. 그럼 0팩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계산상으로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0 팩토리얼하고 NP0하고는 정의하는 거야, 정의. 정한다고. 이거는 1이어야 한다. 0 팩토리얼도 1이어야 한다. 알겠죠? 어.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197페이지에 봐보세요. 197페이지에 보면, 그죠? 자, n의 계승,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쭉 곱한 거고, npn은 n 팩토리얼이고, np0는 1, 0 팩토리얼은 1, 그리고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렇죠? 거기다가 별표 해놔. 방금 그 봤던 거에다가 별표 해놓으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np0는 1, npn은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다. 그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는 뭐 실제로는 별로 많이 사용은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 증명 같은 거 할 때 써요. 증명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198페이지
자, 258번에 1번 5PE. 그럼 이거는 5 곱하기 4야. 그래서 20. 자, 3번의 4팩토리얼은 4, 3, 2이니까 2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은 얼마야? 2번은 1. 4번은 얼마야? 자, 4번 계산해 보세요. 네, 180이죠. 자, 259번에 1번. 자, 6P3을 뭐 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6에서 3 뺀 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3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자, 2번에 9P 네모는 4팩분의 9팩이다. 그러면 9에서 네모를 뺀 것이 여기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네모에는 5가 들어가야 되겠다. 자, 260번에 1번 NP3이 60일 때 N을 구하쇼. 이거는 굳이 이거를 그 3차 방정식으로 예를 들면 N, N-1, N-2는 60 이렇게 만들어서 풀지 말고 3차 방정식 만들어서 풀면 힘들어. 그냥 적당히 숫자 대입해갖고 계산을 해봐. 이게 60이면요.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수는 어차피 10 이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자, 5p3 해봐. 그럼 이게 543이잖아. 60 나오네. 그러면 n은 5. 이러면 됩니다. 자, 3번에 8pr이 56이야. 그러면 8pr이라는 건 8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56은 8 곱하기 얼마야? 7 하면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두 개만 썼잖아. 따라서 R은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261번에 1번.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7명을 일렬로면 7팩 하면 되지. 7팩이면 5040이었죠. 자, 2번. 1, 2, 3, 4, 5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은 5개 중에 3개 뽑기야. 5개 중에 3개 뽑아서 줄 세우기. 그러면 5P3입니다. 그러면 5, 4, 3이니까 6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서 n 또는 r을 구하시오. np는 5n. 그러면 np라고 하는 것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 2개 쓰란 얘기지. 그러면 n, n-1 이렇게 되죠. 이게 5n이야. 따라서 n으로 약분을 시키면 n은 6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OPR 곱하기 6 팩토리얼이 43,200이다. 그러면 이제 OPR은 6팩분의 43,200이지. 근데 6팩이 아까 72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분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9로 약분되잖아. 9로. 그러면 9, 8, 72. 그러면 9, 4, 36. 그러면은 9, 8, 7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8로 약분하면 60이 되네요. 60. 그러면 이제 5부터 시작해서 5, 4, 3까지 곱하면 60이 나오잖아. 그래서 R은 3.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 그 문을 열어놔, 그냥. 조금 환기가 되게. 자, MP3 대 N 플러스 2 P3은 5 대 12에서 N을 구하쇼.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잖아요. 그러면 5 N 플러스 2 P3은 12 MP3. 그러면 5 N 플러스 2 P3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이렇게 될 것이고 NP3은 N-1, N-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N 이렇게 약분을 시키고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5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는 12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그래서 5n제곱 플러스 15n 플러스 10은 12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24. 그래서 우변으로 넘기면은 7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51n 그리고 플러스 14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17하고 7, 2, 14. 그래서 49에 2. 마이너스 51이니까 전부 마이너스.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7만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00페이지. 자, 답에 다 밑줄 그으세요. 자, 1번.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그러면 5 팩토리얼 하면 되잖아. 그러면 120. 5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이거는 5, P, 3 하면 되겠지? 그러면 5, 4, 3이니까 60이고요. 3번. 5명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 그러면 대표 자리, 부대표 자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표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5가지. 부대표 자리는 4가지. 그래서 20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답의 밑줄 민서야. 답의 밑줄. 자, 그럼 이제 10번을 한번 봅시다. 자,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는데,
자, 1번. 여자 3명이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자, 이웃하도록이 나오면 이 이웃해야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요. 이웃해야 될 사람들은 묶어가지고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7명을 줄을 세우는 방법이잖아. 근데 이렇게 묶어서 한 명이 되니까 몇 명 줄 세우기로 변하는 거야? 총 7명 줄 세우기였는데 여기를 한 명으로 생각하니까 몇 명 줄 세우기가 돼? 5명 줄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묶음 안에서 이 3명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3명이 자리를 바꾼다는 게 3명이 줄 선다는 얘기야. 그래서 3명 줄 선다 그러면 다시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5팩토리얼은 120이고 3팩토리얼은 3이 6이니까 답은 72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2번은 옆길이 이웃하지 않도록. 자, 이렇게 이웃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나머지를 먼저 줄을 세워요. 그러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일단 남자만 줄을 세우라고. 그러면 이제 남자를 이렇게 줄을 세웠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 4명이잖아. 4명 줄 세우기니까 4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세우냐면 이 남자 사이에 빈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빈틈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서 여자를 끼워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5칸 중에서 3칸 골라서 줄 세우기니까 5, 2,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4팩 곱하기 5, 4,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4팩하고 5를 곱해주면 이게 5팩이 돼요. 그래서 5팩 하면 120이고 그 다음에 4, 3, 12 그러면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그래서 이게 1440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답의 윗줄. 자, 3번은 이제 남녀 교대로 서는 방법이야. 이 남녀가 교대로 서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남녀 숫자가 서로 같거나 하나 차이가 나야 교대로가 가능해요. 2개 이상 차이가 나면 교대로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 차이잖아. 그러니까 교대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숫자가 서로 같을 때는 남자가 앞에 서는 경우, 여자가 앞에 서는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남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남녀 교대로가 되려면 무조건 남자가 앞에 서야 되고 여자가 그 사이로만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남녀 교대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자 줄 세우는 방법이 4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 여자 3명은 이 사이로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3칸에다가 3명 줄 세우기라서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24 곱하기 6이죠. 그래서 얼마야? 144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밥 잘 표기하고 있지? 밑줄 잘 그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트라이앵글에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1번,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8개를 줄을 세우는데, T를 맨 처음에, L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6개를 그냥 줄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 팩토리얼 이러면 돼. 그래서 72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2번은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 자, T하고 A 사이에 문자가 2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T하고 A를 빼고 그럼 몇 개가 남아? T하고 A 빼면 6개 남죠? 그럼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세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6, P,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그 두 글자를 T하고 A 사이에 넣으면 된다라고 했지. T가 먼저 A가 나중에 온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T하고 A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럼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T하고 A 사이에 2개 글자 넣는 경우는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네 글자 말고 몇 개가 더 남아있어, 밖에? 네 개가 더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 묶음은 그냥 글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랑 어울려서 줄 세워주면 돼요. 그러면은 몇 개 줄 세우기가 돼? 5개 줄 세우기가 되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여기는 6, 5, 30, 30 곱하기 2 하면은 60 곱하기 120이니까 답은 7200이 답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지금 6p 곱하기 2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그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 숫자의 의미를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먼저 6p 그러면 이것은 PA 사이에 글자 넣기. 이거는 PA 자리 바꿈. 이거는 나머지 줄 세우기. 나머지가 아니고 전체 줄 세우기. 이거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식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 문제들은 전부 이 각각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적어도 한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이렇게 자음, 모음, 이런 게 나오면 일단 글자를 자음과 모음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자음과 모음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앞에서부터 TRIANGLE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다 쭉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T, R, I, A, N, G, L, E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에는 모음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어. 영어 5개 모음이 뭐예요? 그렇지. 아, 에, 이, 오, 우. 그게 모음이야. 나머지는 다 자음이야. 어. 이거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어? 경우의 수 계산을 이거 알려주다 보면은 내가 막 야구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축구하는 법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축구하는 법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있잖아, 그지? 여학생들 몰라요. 야구는 뭐 어떻게 생각해? 야구? 아니 그러니까 야구에서 여기서 공을 쳐갖고 이쪽으로 간다 이걸 몰라. 근데 야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구에서 이제 확률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선수가 타율이 3할이야. 그러면 이 선수가 68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그 뭐 안타를 칠 그 안타를 칠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치는 게 안타를 칠 확률. 안타를 10번 중에 그러니까 3할이 30%란 얘기야.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3번 안타를 친다 이런 얘기지. 뭐 이제 더 내용을 이제 또 따지고 들어가면 무슨 사사구라거나 뭐 이런 거, 데드볼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 쉽게 계산할 때는 그냥 안타 치는 개수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근데 야구 가서 이쪽으로 달리는 줄을 모르는 애한테 타율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 축구 모르는 애는 왜 이쪽에다가 공을 넣어야 돼요? 저쪽은 넣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모음도 그래요. 영어에 모음 몇 개 있냐 그러면 모르는 애들 있습니다. 설명해줘야 돼. 개수를 대부분 생각 안 하지? 개수 생각하고 그렇지? 예, 아에 이오가 모음이야. 자음 모음. 음. 자,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양쪽 끝이 지금 총 8개를 줄을 세울 건데 여기 양쪽 중에 한쪽은 자음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모든 경우에서 양쪽 모음인 경우를 빼면 그러면 한쪽이라도 자음이 들어가는 경우만 남는다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 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문제면 이게 지금 적어도 하나잖아.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여사건이라고 해요. 여사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적어도 한 끝에 자음이 들어가는 사건.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 그거를 여사건이라고 해. 그러니까 집합으로 말하자면 여집합이라는 거지. 그게 이제 여기서는 양쪽이 모음인 사건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모든 경우는 8개 줄 세우기니까 8팩토리얼. 8팩 계산이 필요해요, 이게. 아까 우리가 7팩까지밖에 안 외웠잖아. 8팩도 필요합니다. 자, 8팩에서 양쪽이 모음이다. 그러면 이 모음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3P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6개는 이 가운데다가 줄을 세우면 되잖아. 그래서 6 팩토리얼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8팩이라는 거는 8765432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8 곱하기 7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3P라는 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뭘로 묶을 수 있어? 6팩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 뭐가 남아? 56 빼기 6. 그러니까 50. 그러면 이거는 50 곱하기 7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0, 57에 35, 520. 자, 그래서 답이 36,000. 자, 답의 밑줄. 자, 203페이지, 필수 12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번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0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러면 여기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넣었어요. 두 번째 자리부터는 이제 0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둘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죠? 그 다음 여기는 4가지, 3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3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 짝수의 개수. 짝수. 0도 짝수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네 자리 숫자인데 짝수의 개수야. 그러면 여기 이 이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0이거나 2거나 4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르 자리에 0을 넣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이르 자리에 0을 넣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첫째 자리에다 쓸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에는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지? 자, 이르 자리에 2를 넣었다. 근데 첫째 자리에 0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에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4, 4,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60, 여기 48, 48. 그럼 이렇게 더하면 96이니까 156까지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어. 자, 4의 배수.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4의 배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됩니다. 끝 두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04는 4의 배수인가요? 그러면 0사만 보면 되는 거야. 이걸 전부 다 4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끝 두 자리,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끝 두 자리를 찾아요. 작은 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0으로 시작하는 수는 뭐 있어요? 0, 4.
있죠?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수는 12. 요거 되죠? 2로 시작하는 거는 20하고 24하고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수는 32가 있죠? 4로 시작하는 수는 42 있죠? 44는 안 되겠죠? 같은 수는 안 되니까. 자, 그럼 5로 시작하는 수는 52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앞에 두 자리씩을 이제 더 채워야 되는데 그게 0을 미리 사용을 한 경우하고 0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요게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0사로 끝나는 경우에는 0사로 끝나요. 0사. 그러면 첫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 다음에는 그렇지?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1, 2를 사용을 한 경우에는 1, 2. 그럼 첫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0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둘째 자리에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2, 여기는 9예요. 그러면 12가 몇 가지냐? 0이 들어갔기 때문에 10인 거지.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0이 사용이 안 된 그래서 9가지가 되는 게 몇 번 나오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지. 그래서 36 플러스 36이라서 72가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답에 밑줄 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필수 13번 5개의 문자 A, B, C, D를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사전식 배열 문제. 자, C, B, D, A는 몇 번째에 나오나요? 그러면 사전식 배열은 일단 A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쭉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글자 뒤에 몇 개를 줄을 세워야 돼? 4개를 줄 세워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4팩토리얼이니까 24가 됩니다. 그러면 B로 시작하는 글자도 2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적 개수를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누적해서 48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로 시작하는 글자들을 적어줘야 되잖아. 근데 C, B, D, A이기 때문에 이걸 C로 시작하는 글자를 끝까지 가버리면 이걸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세분화해가지고 CA로 시작하는 글자, CB로 시작하는 글자, CC는 안 되니까 CD로 시작하는 글자, CE로 시작하는 글자, 이렇게 이제 또 세분화해서 계속 또 진행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CA로 시작하는 글자 뒤에는 이제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3개 줄 세우기니까 어떻게 돼요? 3팩이 돼서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누적해서 54 이렇게 되는 거고 CB로 시작하는 글자도 6이니까 60이 되고 CD로 시작하는 글자 6개니까 66까지 왔어요. 근데 C로 시작하는 글자를 끝까지 가버리면 또 이걸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딱 멈추는 거야. 그러면 이제 CA로 시작하는 글자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CA로 시작하는 글자는 뒤에 2개를 줄을 세우면 되니까 2팩이 돼서 2가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누적 68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 B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C, B로 시작하는 글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2개. 그지? 2개.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되겠어? C, B, A, D가 먼저 오고, 그리고 C, B, D, A가 나중에 오겠지?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여기가 69, 70. 그래서 70번째.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사전식 배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100번째는 그러면 어떤 글자일까요? 그러면 다시 A부터 시작하는 거야.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가 있다고? 24개. B로 시작하는 게 24개. 그러면 누적 48. C로 시작하는 게 24개. 그러면은 72. D로 시작하는 게 24개. 그러면은 96.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글자 중에 끝까지 가버리면 100을 넘어가니까. 이제 이 A로 시작하는 글자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A로 시작하는 글자는 뒤에 3개를 줄을 세워야 되니까 6가지. 그러면은 또 100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세분화해야 되죠. 이 A, B로 시작하는 글자. 그러면 EAB로 시작하는 글자 2개 있잖아. 그러면 98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EAB 다음에는 뭐야? EAC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겠지? 그러면 EAC 뭐 남았어요? BD 남았잖아. BD. 그러면 EAC, BD가 먼저 올 것이고 EAC, DB가 나중에 오겠지. 그래서 이게 100번째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이게 뭐 한 방에 탁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씩 하나씩 쭉 추적해 가는 거야. 어.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거기 275번. 자, 프렌드의 6개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F, D, I, E, N, R. 자, 이거는 몇 번째 오는가요? 그럼 이걸 이제 사전식으로 배열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프렌드를 알파벳 순서로 나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A, B, C, D, E, F, G 이렇게 하면서 거기 걸린 글자를 쭉 적는 거야. 그러면 A, B, C, D, E, F, G. 그럼 이제 D, E, F는 썼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 I. 그 다음에 N, R.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벳 순서로. 그러면 먼저 D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쭉 나와요. 근데 뒤에다가 5개를 줄을 세워야 되잖아. 그럼 이게 몇 개가 있겠어? 5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야? 2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또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5팩이죠. 그러면 이게 120, 120. 그러면 누적 240. 그러면 이제 F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올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면 안 돼. 그래서 FD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와. 근데 FD로 시작하는 글자를 또, 끝까지 가면 안 돼. FDI로 가야 되니까. 그럼 FD2로 시작하는 글자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FDE 뒤에 글자 3개 오잖아요. 그러면 3팩이지. 그럼 이게 6가지니까 여기까지가 누적 246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DE 다음에 오는 게 FDI야. 그러면 FDI 왔어요. 그리고 ENR. 그게 제일 처음에 오는 글자잖아. FDI로 시작하는 글자 중에서는 제일 처음 오는 게 ENR이죠. 이거는 한 가지지. 그래서 247번째.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어. 자, 답 쓰시고. 자, 그러면은, 사전식 배열, 하나 더 해봅시다. 205페이지에 190번. 다섯 개의 문자 A, B, C, D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86번째 오는 마지막 문자를 구하시오.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글자가 몇 개 있느냐? 위에다가 4개 줄 세워야 되잖아. 그러면 4팩이니까 24. B로 시작하는 글자 24. 그러면 누적해서 48. C로 시작하는 글자 24. 그럼 누적해서 72. D로 시작하는 글자 24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DA로 시작하는 글자. 그러면 3개 줄 세우기라서 6가지니까 누적 78. DB로 시작하는 글자 6가지니까 84. DC로 시작하는 글자 6 써버리면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DCA로 시작하는 글자. 그러면 이제 2개만 남았기 때문에 2팩. 그러면 2. 그러면 86.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DCA로 시작하는 글자 중에 뒤에 있는 글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DCA로 시작하는 글자면 B하고 E가 남잖아요. 그러면 B, E가 먼저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ED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는 문자는 B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아니, 이제 이 사전식 말고. 자, 206페이지에 191번. 자,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 지역의 인구 조사를 5명이 담당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6개잖아요. 1, 2, 3, 4, 5, 6, 6개. 근데 5명이 담당을 해야 되니까 5명 중에 1명은 2개 지역을 담당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조사원 5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이제 그 한 명은 이웃한 지역을 담당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이웃한 지역을 만드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야 돼. 이웃한 지역을 만드는 경우부터. 이웃한 지역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운데를 하나 주고 이쪽에서 하나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웃하잖아요. 가운데를 안 주고 이웃한 지역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지? 그러면 가운데 지역을 주고 이웃한 지역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방법이 있지. 가운데 지역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가운데를 안 주고 이웃한 지역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이것도 다섯 가지야. 가운데 지역을 안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웃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이웃한 지역을 그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중에 조사원 한 명을 거기다가 배정을 한다는 얘기잖아. 어. 그러면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이제 이렇게 이웃한 지역을 하나를 정했으면 이제 이 이웃한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5명 줄 세우면 되잖아. 그래서 5팩토리얼. 그러니까 10에다가 5팩토리얼을 그냥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 10이 이웃한 지역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5명을 줄을 세우면 돼. 그지? 어. 그래서 답이 1200이라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21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고, 아까 숙제는, 지금 여기가 숙제가 아니죠? 아까 숙제가, 자, 미사미강은, 131에서 147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인후는, 167에서 181까지, 여기 풀어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프린트 풀면 돼. 인후는 숙제 잘해오고,